반갑습니다. 대우건설의 실전 매매를 함께하고 있는 전세혁전입니다. 대우건설이 지금 오늘도 폭풍의 핵에서 지금 십자봉에 거래량도 완전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경고에 걸린 상황에서 이 최선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고 세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움직임이 없습니다. 없다면 어떤 거죠? 대응 전략이라든지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유지가 될 것인데,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우건설에 대해서 이 다른 종목들은 경고 세력들이 유지가 이 유지선에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루라도 더 옆으로 기고 있다라는 건 이 아래쪽에서 역전 밴드, 즉 세력의 매집가가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지선 자리가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성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좋은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빠질 수 있는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버틴다라는 건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미친 수급의 핸들링과 함께 거래량 수급창과 또 이 부분들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 부분도 오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는 지금 대우건설이 두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이 유지선의 극점에 와 있고, 유지선 하단을 이탈해가지고 빠질 수도, 혹은 유지선에서 반등을 줄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에서 유지가 되는 부분에서는 반등의 무게가 두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고점을 만드는 이 강도 있는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때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봐야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옆으로 기다가 한 번 더 음봉이 떨어지는 이런 하락이 나와준다면, 그러면 또 매수 타점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이 매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때문이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대우건설이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왔을 때 시장도 부담이 지금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부담 때문에 빠지는 국면에서 대우건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빠지는, 즉 다시 말해 대우건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며칠을 좀 끕니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워낙에 과열을 보이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때 좀 급하게 밀려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는 며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기준이 나왔을 때 대우건설이 음봉이 나온다면 그럴 때는 매수로 참여를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제 전략은 지금 일단 이 정도로 짜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선 유지선에서 잘 맞닿아 있고, 이 투자 경고 세력들의 움직임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15,000원대 수준부터 사실 4만원까지 엄청나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 견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다만 이 시장에 대한 과열의 시기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대우건설의 포지션을 우리가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대우건설이 지금 경고 종목인데 이 경고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경고가 해제되는 구간에서 대한광통신처럼 한번 시장의 과열과 함께 조정이 밀렸다가 또 추가적인 고점을 만드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지 않는다면 경고가 해제되는 그 구간까지 버텨내기 전에 양봉이 하나 떠준다면 우리는 추가 고점을 바로 구경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고, 대우건설 지금 다른 경고 종목들 잘 버티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대우건설도 지금 제가 3일 이야기했는데 내일까지 잘 버텨내주면서 상승이 나오보자 라고 해가지고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맨날 공부하는 이제 투자 경고 세력들이라고 해서, 대우건설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날짜 한번 체크해보고 갈게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4월 29일 날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해제 요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짜만 현재 구간에서 지정이 된다면 해제가 될 수 있는데,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5월 14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월 10일이니까 이번 주에만 추가적으로 잘 움직여주면은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경고라는 부분이 결국에 조건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15일간의 움직임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고점을 안 만들면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대우건설이 오늘 옆으로 기는 모습에 움직임이 또 이 대한광통신처럼 여기서 음봉 하나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들어 올리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운봉 하나 만드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대우건설도 그렇게 해서 3일이 나와주면 경고가 해제가 되고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은 현재 우리가 잘 끌고 가가지고 추가적인 고점 그리고 시장에 대한 과열하고 맞물리는 구간이 어딘지만 우리가 관찰을 해가지고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는데 과열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대우건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가 같이 한번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서 가져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타점, 신규 매수 타점 이건 일단 제외두더라도 매도하는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경고 다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이 유지선에서 잘 버텨내주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이 유지선 기준점으로 상승 기조를 만들어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오늘 와 멋있게 지금 올라오기까지 했죠. 대우건설도 지금 현재 구간에선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쉬고 있는 측면이 좀 더 큰데 이 측면에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내일 양봉이 뜨면서 또 유지선 위로 올라오는 사실 내일 십자 하나 정도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반등의 기조를 만들어내면서 일단 3일 남았잖아요. 3일 내에 어떤 그림이 나오든 간에 지금 대우건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밀리는 구간에서 파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앞으로 움직일 때 반전이 나온다면 대한광통신처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에 지금은 시장에 오히려 더 집중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시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 반도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사이클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코스피 지수도 지금 급등하는 찰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올 때는 단기적으로 과열에 이격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존에도 지금 역전 밴드와 이격이 5,000포인트에서 6,500포인트 정도 20% 차이가 나니까 여지없이 밀려 내려왔고요. 이건 전쟁이니까 특별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20% 나면 그대로 다시 한번 밀렸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슈는 이 대한광통신처럼 한번 흔들어주고 개미털기를 만든 후에 그 구간에서 경고 해제가 되면서 상승하는 모멘텀을 일단 작용할 거라고 보는데 결국에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한번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과열이고 이격도 벌어져 있는 상태고 대우건설도 이 조정폭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서는 매도 압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격의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대우건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올라왔다가 이 구간에 빠졌을 때도 2만원에서 15,000원대까지 또 이 구간에서도 15,000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25,000원이 빠지니까 이번에도 바로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만원대가 빠지는 거잖아요. 이번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고점을 굉장히 많이 높이기에는 시장 과열이 지금 가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할 타점을 잘 잡아봐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친 수급의 핸들링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종목별 투자자를 한번 봤을 때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또 이틀 동안 잘 버텨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들어왔던 3천억과 2천억이 다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버텨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하게 한번 밀렸다가 대형광처럼 되돌려버린다면 이 외국인들이 개미털기를 할 수 있겠다. 이 부분들까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는 나올 때 속지 말고 잘 버텨가지고 고점에서 매도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다시 반전이 바로 나오는 유지선이 유지가 되면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 구간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될 건데 왜냐하면 제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과열 구간에 쓰는 목표치 구간의 파동에서 이 앞전에서 우리가 봤을 때도 이 저가권에서 파동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했었죠. 이 처음에 8,000원 구간의 유지선이 올라와서 매수를 했을 때 이 구간에서 한번 본다면은 첫 번째 그 나왔던 파동이 이게 이 반등 파동이고 이 13,000원대가 넘어가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이라고 하는 건 2차 상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돌파하니까 그 다음번에 이제 1차 목표가가 온 겁니다. 1차 목표가가 어떻게 보이죠? 19,500원에 잡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저항을 맞고 밑으로 계속 밀려가지고 밀리다가 이 자리를 뚫고 올라와가지고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25,000원대까지 지금 올라온 모습인데 사실 이건 1차 목표가를 밀리고 나서 조정을 주는 모습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파동에 대해서 한번 가격을 한번 다시 파동을 구해보면,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 파동에서 이 저점이 나왔던 구간을 파동값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계산해보면은, 이 다음번에 이제 2차 파동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 반등 파동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을 정말 잘 지켜내줬죠. 잘 지켜내주니까 양봉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목표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맞는다면 이거는 쌍봉에 대한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고, 이걸 돌파하게 나면 이제 2차 목표가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1차 목표가 구간이라든지 2차 목표가까지 갔을 때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거나 혹은 고점의 쌍코 패턴이라든지 시세 이탈의 패턴이 나온다면 우리는 매도를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파동에 대한 계산으로 목표가를 잡고 기준선을 잡았기 때문에 또 유지선이 깨지지 않으면 가져가는 그런 관점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수익을 먹을 수 있었던 거고, 아래쪽에서 가져와서 이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하면서 다시 잡았던 이유도, 그래서 이 아래쪽에 지금 대우건설 추가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한가 바로 가기 전날 구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참여했었고, 최근에 중요한 건 유지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날 바로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에 제가 말씀드리길 유지선 지금 이탈만 안 하면 계속 이 선을 넘지 않는 상태니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도 유지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유지선이 깨지 않는 상승 나온다면 이 구간과 이 추가적인 고점이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 부분을 생각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도 이격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점 매도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대우건설이 이 유지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고점을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장중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도를 한번 하려고 할 때 문자로 매도 타점을 보내드릴 건데, 추세 고점에서 같이 매도하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타점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고점 시그널의 근거가 맞을 때 매도 타점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현재 대우건설 우리가 어떻게 고점까지 가져갈 것이냐, 지금 현재 가져간 측면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요점 정리와 추가적인 리스크 부분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서 고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매매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역전밴드 매매 기법 가져가셔가지고 활용하시고, 그리고 단타 추천가 제가 양봉이 뜨거나 시세가 나오거나 또 세력이 들어왔을 때 드리거든요. 그 추천가 가지고 마이너스 3% 설정하셔가지고 단타 매매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빼먹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1분만 제가 이론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요, 주가가 이 상승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스권 이론인데,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이 저점에서는 매수하고 고점에서는 매도한다, 이런 이론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 바닥권에 왔을 때 박스권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고점대에 팔 수도 있고, 또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1번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평을 타고 가는 형태로 우리가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역전밴드 매매 기법을 말씀드리면, 빨간 선은 유지선이고요, 녹색 선은 역전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세력의 매집 단가입니다. 빨간 선은 세력이 지켜주는 선이에요. 즉 우리는 녹색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에 올라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이 고가에서 매도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날 패턴을 보거나 너무 다양하게 나오니까 어떨 때는 고가에서 창향이 나오고, 어떨 때는 쌍봉이 나오면서 밀리고, 혹은 고가에서 세력 이탈 시그널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문자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래에스 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2일 날 추천을 드리면서 24,000원대 정도 수준이었죠. 이제 거의 추가적인 상승률 막바지 그림이다, 그러면서 신년의 계좌에 깔고 가는 종목이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래서 고가에서 계속적으로 빨간 선이 안 깨지니까 가져가다가 깨지지도 않았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제가 왜 드렸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제 윗꼬리가 나오고 고가를 못 눕히고 나서
그 다음날 운봉이 떨어지니까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앞으로 해가 나갈 건데, 이 평선이 이런 식으로 타고 가면 첫 번째 눌림 자리에서는 이 구간도 매수 타점으로 봐요. 아래쪽 녹색 선과 이 빨간색 선 구간, 첫 번째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데, 이거 예시를 하나 드리면 대한광통신 이 7,000원대 구간 6,000원대 후반에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7,0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고가권인 17,000원대 올라올 때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해야 될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영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후에, 좀 전에 이 구간이었죠. 여기서 매수 추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왔을 때 추가적인 고점이 나오면 패턴을 보고, 여기서는 이 패턴이 이제 하락 패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타점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또 끌고 가다가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할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셨죠. 그렇다면 역전밴드 매매 기법은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고점대까지 함께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오는 이런 양봉들 같은 흐름이 나왔을 때 제가 단타 추천가도 드려요. 대우건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 제가 이 구간에 추천을 해가지고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깨니까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매일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이 구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구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이제 매수도 안 하고 우리는 수익 났으니까 계속 가져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 영상이 효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단타 추천가를 드린다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양봉이 뜨는 날 제가 스탑가라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가격들 있죠. 그 가격대가 손절가 3% 잡고 들어가는 단타 추천가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렇게 유지선에서 반등이 빵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단타 추천가가 나오겠고, 또 여기서도 강세가 나오니까 단타 추천가가 나오겠죠. 세력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이렇게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장대 양봉에서 단타 추천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4월 8일이죠. 4월 8일 날 영상을 보시면 트레일링 스탑 가격은 4월 8일 날 21,000원으로 잡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월 8일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날 가격을 보면은 저가가 나왔죠. 시가 개파락해서 밀렸는데 이번에 저가를 보시면 2850원이에요. 그럼 21,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3%를 잡았다면 그 날만 하더라도 15%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고, 그 다음날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끌고 갔다면 또 수익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을 거고, 또 그 다음번에 이렇게 양봉이 뜨는 날 보면 4월 15일이죠. 이날 양봉이 뜨고 나서 제가 또 저녁에 영상을 올립니다. 4월 15일 확인하시면은 여기서 트레이딩 스탑가는 26,500원이라고 29,500원에 찍었던 이 고가권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4월 15일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이 16일날 저가가 가장 낮은데, 이날 가격대를 보시면 저가가 26,650원입니다. 그러면 26,500원의 트레이딩 스탑 가격 부근에서는 매수를 한다면 또 단타 수익도 챙길 수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 이상 빠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관점에서 이런 수익도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이 단타 추천가라든지 또 역전밴드 매매 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종목 끝까지 해서 고점대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매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담기를 어렵고 실시간 시세나 흐름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들은 이제 구독자가 되시면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는 종목명에 중기 단기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는 사실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할 때는 매도 가격과 함께 종목명 사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또한 스타일이 좀 맞거나 하신다, 이런 스타일 괜찮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로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타점 문자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저장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종목 매도 타점 제가 보내드리고, 관심 있는 종목 신규로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도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그러면 바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차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먼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로 시장의 과열이라는 겁니다. 시장 과열에서는 사실 올라가는 것도 순식간에 많이 올라오죠. 오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빠질 때는 또 이 빠진 게 다 빠지는 데까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현대오백스라든지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 최근에 말 그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빠질 때는 한번 빠지면 이 유지선까지 밀려버리는데 이게 거의 하한가의 하락이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건데, 대우건설도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 이제 경고 구간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대우건설이 지금 추가적인 흐름이 시장에 과열이 나오고 나서 그 과열에 대한 조정이 언제 나오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 언제 나오냐는 부분을 봤을 때 대우건설이 이 고가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온다면 이 고점 대비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대우건설이 지금 이렇게 견조하게 잘 버텨내고 있는 가운데 아래쪽으로 시장의 과열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한광통신처럼 한번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분들은 살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 흔들기에 좀 버텨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은 우리가 역전 밴드 구간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만 옆으로 기면서 버티기만 하더라도 거의 이 저가 이하로는 지켜내주는, 혹은 이 저가 아래로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점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단기 과열에 대한 조정이 언제 나올 것이냐가, 지금 대우건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있죠. 대우건설이 지금 분명히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고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지만, 이 종목이 이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 시장의 과열권에서 지수가 갑자기 다 빠지는 혹은 밀리는 그런 흐름에서는 대우건설도 이번에는 버텨내줄 명분이 많이 취약해진 상태다라는 거죠. 재건 쪽이라고 하거나 원전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반영된 상태이고, 시장에 이제 광기가 작용하는 이런 자리에서 이 부분에서 수익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이 조치자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그렇게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유지선 구간과 그 시점이 어디가 되든 간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한 관리와 비중 부분들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대우건설 오늘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리는 방향성과 위쪽에 밀리는 방향성도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바로 올라갈 거다, 이 부분들보다는 시장에 맞춰가지고 순응하는 우리 매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다, 그런 시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우건설의 영상 또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혁전이었습니다.